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양민호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삼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개최되는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삼 엑스포가 그동안 침체됐던 인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준비 상황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철 금산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필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 조직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김시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식 명칭이 2017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죠. 그렇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동필 조직위원장께서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015년에 이제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 사이에 이 전시, 그다음에는 뭐 교육이라든지 학술, 그러니까 그 엑스포의 그 내용,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가다듬었죠.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와서는 그런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이나 뭐 이런 건물,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관리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 차질 없이 당초에 그 계획된 대로 행사를 잘 치를 것인지 그런 인력의 배치라든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큰 틀은 이제 다 마련이 됐고 남은 기간 다듬기만 하면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금산하면은 명실상부한 인삼 생산과 또 유통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금산군도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엑스포는 충청남도와 조직위와 또 저희 금산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산군에서는 아무래도 행사장 확보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 또 시장의 어떤 환경 개선, 또 도시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에 한 230억 정도 예. 투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거의 다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세계 인삼 엑스포는 금산에서 이제 처음 열리는 게 아니죠? 이번이 세 번째 개최되는 그런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예. 세계 인삼 엑스포다 보니까 금산군에서 지역 행사로 개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행사라 2006년, 2011년 이렇게 이미 경험도 있고 세 번째라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계 인삼 엑스포 개최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세 번째 인삼 엑스포가 금산에서 열리는데요. 예. 일단 우리 하나의 품목으로 또 한 지역에서 세계적인 엑스포가 세 번 열리는 거는 금산 인삼 엑스포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 여기 이제 박동철 군수님께서 그 우리 시장 군수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분 계신데 재임 중에 엑스포를 세 번 치르신 시장 군수님은 아마 우리 박 군수님 한 분 같아요. 예. 거의 이제 국제 행사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건데 예. 이거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을 엑스포를 했다는 거는 인삼 그러면 세계인 누구나 금산이다 예. 이렇게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엔 특히나 중요한 게 그동안에 이제 두 번 엑스포를 치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네. 경험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번에 또 우리가 치를 수 있었는데 특히 지금 인삼 산업이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통계만 보면 90년에 우리 그 농산물에서 네. 수출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인삼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됐어요. 90년이면 1990년이요. 네, 1990년. 네. 그런데 작년 2016년에 우리 전체 농산물 수출 품목 중에 우리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입니다. 예. 거의 90%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이거 국가적으로도 큰 이제 손실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삼 산업의 위기,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예. 올해 아마 설 때 매출을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예. 특히나 우리 금산의 수산센터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좀 어려운 고비인데 예. 세계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 산업 다시 살려야 된다.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공감대를 한번 확인하고 그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시관 교수께서는 국제 행사로 치러지는 이 세계 인삼 엑스포 세 번째가 되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학계에서 보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삼 종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삼 종주국이라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삼을 많이 생산하고 잘 팔아서 종주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학계나 정부 그다음에 산업체 그리고 경작인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때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엑스포가 이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재정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삼 산업 발전에 연계가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인삼 엑스포 개최의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포를 국제적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인삼 산업과 또 그 지역에서의 위상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 준비하고 기획하시면서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그런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파급 효과, 기대 효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네, 고려 인삼의 그 성과랄까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우리 인삼 산업이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엑스포의 원래 그 취지가 아니겠는가. 물론 예. 그 과정에서 행사 중에 그 행사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그 인삼을 좀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이야기고 예, 그런 그 인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정말로 이 엑스포가 지향해야 될 바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이 두 차례의 엑스포하고 이번이 좀 다른 점은 이제까지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구경 많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올해는 그 타겟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예. 인삼 산업의 주체 이러면 그 중에 한 축이 생산자들인데 예, 인삼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떨어뜨리고 좋은 품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지 소위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자재, 농기계 이런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미래 인삼 농업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할 때에 소위 그 관객이 말이죠.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인삼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되면은 예, 그것이 설사 매출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인삼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축을 잡고 다른 한 축에서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삼의 새로운 용도 예를 들어서 화장품으로서 마사지를 하는데 이 팩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삼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리 이런 경연대회 같은 걸 통해서 식품으로서 인삼을 어떻게 하면 수요를 창출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이 산업 엑스포로서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금산만 자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바이어들이 금산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금산 밖에 전국에 있고 세계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래 그거 가보니까 좋더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이
기존의 엑스포하고는 좀 다른 산업 엑스포로서의 특징을 좀 살려서 이번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은 그래 금산 엑스포 때문에 한국 인삼 산업이 정말로 조금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우리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민 의원께서는 이 엑스포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때 그 인삼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셨었죠. 예, 예. 이번 엑스포에서 어떤 효과를 김 의원께서는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거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삼 특히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어렵거든요. 예. 어려운데 이 어려움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KTNG로 대표되는 그 이전에 이 전매 역사.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삼 산업의 모든 자산은 예. 이 KTNG에 가 있는데 예. 이 KTNG가 뭐 우리 저 비유를 하자면 시집 가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 우리 집에서 지금 뭔가 이게 마티형 노릇을 하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시집 가버려갖고 이제 딴 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시 단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KTNG가 혼자서 다 해버리고 나머지는 KTNG 그냥 하청 업체 비슷하게 돼버리는 이 예. 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행사 중에 세계 인삼 도시 연맹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그 예. 모임에서 무슨 대단한 결론이 나거나 뭔가 결정되지 않아도 인삼 관련된 그 풀뿌리 조직들 또는 풀뿌리 종사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시도. 예. 이건 우리 인삼 역사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전국에 16개 인삼 생산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 포함해서 뭐 강화, 뭐 진안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이 있는데 작년에 아마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16개 시군에 그렇죠. 그 인삼 생산 시군 국회의원 모임을 지금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 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각자 혼자서 외롭게 이 어려운 걸 헤쳐나가느라 고생하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는 이 16개 시군의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예. 또 우리 세계에 있는 도시들과도 힘을 합치고 이런 새로운 어떤 연합의 노력, 힘을 합치는 단합의 노력이 이번 엑스포에서 처음 시도되고 저는 그게 아주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관 교수께서는 이번 엑스포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두 분 의원님과 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회 차원에서 학술 대화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앞서서 조금 그 고려 인삼 학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인삼 학회에서 발간되는 고려 인삼 학회지는 세계 대체 의학 학회지가 있습니다. Alternative Medicine. 그 분야에서 지난해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느냐면 다른 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고려 인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1등을 한 그런 국내 저명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저명 학술지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학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 행사를 가집니다. 봄과 가을에 행사를 가지는데 이번 가을 행사를 조금 더 키워서 국제 행사로 승격을 시키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외국 학자들도 전체적으로 6개국에서 7분 특히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거기에 암센터에서 좋은 분을 한 분을 또 초청을 해서 강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총 24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 행사는 9월 26일 날 금산 다락원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행사가 기존에 이제 지난번 행사와 좀 차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실용적인 면에 치중을 했고, 즉 임상 연구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됐고, 또 하나는 뭐 그동안에 또 한 5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과학 발전이 많이 더 심도 있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의 효과, 생산적인 측면, 또 산업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대들이 있는지 말씀들을 쭉 들었고요. 금산 그 지역 사회와 또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금산 지역사회 발전은 뭐 엄청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엑스포를 한번 개최를 하면은 도시 발전이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고요. 예. 또한 그 주민들의 어떠한 이 자신감 측면에 있어서도 그 아주 충만이 돼서 주민들의 의식이 강화되면서 보다 좀 더 지역적에서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행사를 한번 통해서 예. 지역민이 단합하고 결합되는 효과. 이것은 뭐 이런 행사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성과이기 때문에 예. 그건 실질적인 인삼의 확대, 판매 이런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무형적인 이런 자산도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엑스포 하면은 그 관련된 분들도 참여를 하고 또 산업에 연관된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는데 무엇보다 또 참가하는 분들이 엑스포를 즐기고 구경하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분야별로 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예. 세계 인삼 엑스포를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전부 다 이 대표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다 소개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전시 홍보, 네. 새로운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전시 홍보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교육, 뭐 수출 상담 이런 쪽이 있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학술 쪽에 그 동안의 인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예. 체험을 한다든지 뭐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이제 볼거리 아니면은 뭐 즐길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보면은 볼거리 쪽에서는 주제관, 그 다음에는 뭐 영상관, 식물관 이렇게 해서 고려 인삼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기획들이 쭉 있고요. 즐길거리로는 생활문화관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인삼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전시관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학습 기회랄까요? 정보 공유 이런 걸 위해서 국제 학술 토론회도 있는가 하면은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미래 농업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즐기고 배우고 예. 그리고 느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세계 엑스포가 이미 있었는데 이전에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와 이번 세 번째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점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한두 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과거에는 농업인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그 엑스포에서 별도의 뭐 특별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참여도 뭐 그런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고요. 예.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매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인삼 경장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가 참여를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미래 인삼 농업관이고 거기서 인삼 생산을 하는 기술과 자재, 농기계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고 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인삼계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한다. 예.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세계와 손 잡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금산의 수준이 아직 세계까지는 그렇고 국내에서도 함께하는 엑스포가 아직 이제까지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인삼 그 생산을 포함한 가공, 유통, 수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같이 모이는 그래서 한국인삼 산업협회 또 고려인삼 연합회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농협까지도 농협중앙회까지도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긴 하지만은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인삼계, 인삼인들이 자기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갈 때 이게 지속 가능한 엑스포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군수께서는 예. 이번이 이제 3년임째시고 그간의 세계 인삼 엑스포가 각각 초선 때와 재선 때 치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죠? 예. 직접 하시면서 또 그 차별성에 대해서 가장 좀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전에 두 번의 세계 인삼 엑스포와 이제 앞으로 치러질 인삼 엑스포 차별성을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십니까? 아, 예. 엑스포를 한번 개최를 하면은 약 한 2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이렇게 오시고요. 예. 또한 이 인삼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네.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엑스포는 인삼을 알리는데 좀 중점을 뒀다면은 이번 세 번째 개최하는 인삼 엑스포는 인삼을 세계화하는데, 인삼을 산업화하는데 가장 이런 큰 성격을 대변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이런 그 인삼 산업에 있어서도 지난번 두 번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떤 백삼이나 홍삼 위주의 이런 엑스포였다면은 이번 엑스포에서는 어떤 6차 산업에 대비한 또 흑삼이라든가 또 임의용 제품 또 다양한 건강 제품 이렇게 인삼의 어떠한 그 제품의 군이 확대되는 이런 엑스포가 되고요. 예. 뭐 참여 범위도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금산 위주의 기업, 금산 사람들만의 엑스포였다면 이번에는 세계 도시 생산자 도시 연맹의 자치단체장들이 참여를 하고 또한 국내 대기업 또 전국의 큰 인삼의 관련 기업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엑스포가 되기 때문에 예. 지난 두 번에 걸친 엑스포보다는 이번 엑스포는 이제 인삼 산업으로서 세계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동필 조직위원장과 박동철 금산 군수께서 이렇게 엑스포의 그 준비 프로그램과 또 이전 엑스포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김종민 의원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 준비된 프로그램들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그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이제 우리가 두 번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을 또 되새겨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이동필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영업 기밀이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얼핏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지금 도명 그 건조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약간 그 공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공연이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홀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통 이렇게 동영상을 보잖아요. 예. 스크린이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뭐가 이렇게 뭐가 아래서 막 이렇게 물체가 뛰어오르는데 예. 그 실제 사람하고 그 홀로그램이 같이 해서 뭔가 컨텐츠를 보여준다는데 예.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고 예. 아 이게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뭔가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 박동철 군수님 말씀 주셨듯이 그 인삼 산업이 이번에 인삼 그 금산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까지 인삼 그러면 주로 식품이나 약재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 파우치, 뭐 인삼정, 뭐 인삼 뭐 조금 확대되면 인삼차 정도. 그래서 주로 먹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있는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식이나 약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뭐 미용, 뷰티, 뭐 그다음에 웰빙, 뭐 심지어는 마사지나 스파 이런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스파를 보더라도 제가 우리 인삼 축제 가보면 제일 사람들 많이 줄 서 있는 데가 홍삼 조격하는 데예요.
예. 홍삼 끓인 걸로 족욕을 하면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일반 족욕보다 두세 배 더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뭐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식으로 인삼이 건강 산업 전체에 큰 자산이 된다. 예. 우리가 항상 우리 인삼 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이번 인삼 엑스포에서 그런 방향으로 인삼 산업이 크게 폭을 넓히는 그런 이정표가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인삼 산업을 한번 밀고 가보자. 이런 에너지들이 아마 금산을 정점으로 해서 이 진앙지로 해서 아마 큰 이제 그 지진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직위원장께서 꼭꼭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를 터트리신 게 아닌가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기대는 됩니다. 네, 영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KBS 시청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인삼의 효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삼의 예. 뭐 전설 속에서 인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뮤지컬 형태로 홀로그램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예. 그런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 보는 그런 좋은 그 이벤트가 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엑스포의 프로그램들 또 이전 세계 엑스포와의 차별성 말씀을 들었는데 김시광 교수께서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뭐 군수님 그리고 우리 저 조직위원장님, 김 의원님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산은 이미 인삼의 주산지임과 동시에 주 거래처라는 게 집산지고 뭐 다 자리매김돼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금산이 인삼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라든가 시간을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함에 있어서는 하나만 가지고 와서 보기에는 조금 단조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산이 앞으로 관광 복합단지화 되려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예를 들면 트레킹 왔다가 뭐 그저 사우나도 다른 데서 못 가진 예. 그런 약초 사우나라든가 그런 약초 사우나도 단순히 조교 우리 저 홍삼 거기다가 이렇게 포대에 담아가지고 담가둔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금방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여기만이 가진 그런 기술이 뭐 과학이 접목된 그런 것들하고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산에 제가 알기로는 인삼 업체가 한 400개 이상 이렇게 집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뭉치면 굉장한 음직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잘못하면 서로가 경쟁 관계, 적대 관계 그러다 보면 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저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금산에 가진 그 포텐셜이죠. 예. 그걸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대형 행사들 치르고 나면 이제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느냐가 또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엑스포에서는 모두 300만 명이 찾아올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히 유치 전략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지난 2011년에 한 267만 명 정도 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높게 잡아서 300만 이런데 예. 사실 뭐 이제 관람객이 얼마냐 그 자체가 이 성공을 이렇게 뭐 가름하는 척도는 아니죠. 그냥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인삼 산업 발전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질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삼계가 이제까지 제각기 하던 그런 그 인삼 산업 발전 노력을 이번에는 좀 같이 해보자. 예.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게 금산의 인삼 이제까지는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금산이 중심이 되되 한국의 고려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이면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일 거다 이런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인삼과 관련된 조직, 기관, 단체 뭐 이런 쪽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물론 우리 관광객이 중요하죠. 입장객들 중요해서 홍보, 판촉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내부적으로 알차게 준비를 해놓고는 손님 맞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때 접근성이 중요하고 또 현지에서 숙박이나 또 식사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기반들이 이번 엑스포 기간에 불편하지 않게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좀 잘 갖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금산 시내에 있는 요식업소나 숙박업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전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큰 대전의 호텔이나 이런 데하고는 지금 협약이 돼서 예.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이런 체결이 다 이미 끝났고요. 예. 금산에서 커버할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인근 또 무주 뭐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하면은 예. 찾아오시는 분들의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전에 엑스포에서 267만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이제 더 많이 잡으셨는데 입장권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 목표는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예. 이 입장권 예매가 생각처럼 많이 이렇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런 행사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입장권을 우리가 판매하는 목표를 잠깐만요. 숫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거 한번 좀 찾아봐 네, 주시고요. 얼마 전에 각 자치단체에 할당량을 주고 좀 이것을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각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께서 좀 불만이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할당하는 게 맞는지 좀 적극적으로 동참들을 해주는 게 또 바람직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충남도에서 부지사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예, 문제 제기가 됐고 우리 이제 단체장님들도 이게 이제 시대가 예. 이제 그렇게 관해서 주도해서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냐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는 행사를 치르는 건 더 이상 이제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각각 단체장님들이 금산에서 하면 또 우리 태안에서 또는 뭐 아산에서 함께 힘을 좀 보태고 또 아산에서 하면 또 금산 힘을 보태고 이게 우리 전통적인 품앗이 전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힘을 서로 좀 주고받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금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 자기가 표 팔아줄게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의원들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미풍양속의 품앗이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제 뭐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이제 어떤 이 집객의 대부분을 이런 관주도의 공권력에 의해서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도 아직 이제 그런 품앗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부담이 가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예.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고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식의 이제 관에서 뭐 직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서 뭐 저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식은 이제 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지금 SNS라든가 소통이 무척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중매체도 있고 소셜 미디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을 예전에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소셜 미디어라는 게요. 정말 뭐 하나가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 떴다. SNS에 떴다 그러면 예. 금방 전국적으로 퍼지거든요. 확산되는 것이 아주 네. 순식간입니다. 그런 쪽에 있는 뭔가 영향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잘 도움을 받아서 예. 이쪽에 많은 분들에게 좀 소통하고 홍보하는 그런 네. 수단이 저는 새로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옛날 방식의
집착 안 해도 예.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동필 조직위원장께서 뭐 그 행사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또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인원에 대해서 관람객 동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으니까요. 그 김신환 교수께서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서 일단 양적으로 성공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행사를 다양화시키고 예. 저희 이제 뭐 학회에서는 그런 행사를 이제 조금 더 그 심도 있게 그다음에 그 또 국제 행사로 이렇게 그 학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뭐 홍보 효과를 좀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료 찾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정도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관람객 유치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30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예. 한 73% 정도 되는 220만을 단체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생각이고 예. 나머지는 물론 개인 관광객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국별로는 내국인이 한 290만, 외국인은 한 10만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금산을 방문을 해서 그 행사 기간 중에 예. 금산 그 전통시장도 있고 뭐 쭉 인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오는 분들까지 다 포함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입장권 판매 목표는 대략 한 70만 매 정도 됩니다. 예. 70만 배고 금액으로 치면은 한 21억여 원 정도 되는데요. 예. 현재까지 지난 그 어제죠. 8월 31일 현재 오늘인가요? 예. 예. 8월 31일까지 그 입장객 판매 부수가 대략 한 14만 7천 매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6억 정도. 나쁘다고 이래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역시 그 대부분이 충남도에 있는 관련 그 기관 단체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0일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관련 그 시군의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예. 그다음에 이 지역을 연고로 한 기업들 출향 인사들 이런 쪽에도 한번 좀 더 이렇게 노크를 해보고 말이죠. 예. 그리고 역시 이 주인은 아까 우리가 박 군수님 말씀하실 때에 엑스포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럼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는 아마 상인들일 겁니다. 이런 거 상인 조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자기들 고객들에게 선물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그 입장객 확대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00만 목표 중에 외국인이 10만이 목표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정세가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중국인들이 우리 방문객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사드 문제 때문에 또 들어오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세계 금산 인삼 엑스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삼 엑스포 입장에서 보면 직격탄이죠. 이게 참 힘든 문제가 돼버렸는데 예. 이제 최근에 약간의 그래도 좀 상황 변동이 좀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정상 대화를 하면서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고 경제적인 민간 교류에 대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노력하자. 예. 이런 기본적인 공감대는 서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가로막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푼다 그러면 풀리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정부의 이게 압력이나 좀 이렇게 언질이 좀 적은 그런 분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행사나 아니면 그 품목별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이 인삼 엑스포라고 하는 건 중국은 우리 고려 인삼 무척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이게 한정된 행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금산 인삼 엑스포에서는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인삼 연대
인삼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좀 힘을 좀 모으자 이런 설득을 다양한 경로로 좀 해나가고 예. 우리 저 대사관을 통해서도 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중 대사가 이제 어제 임명이 됐으니까 하여간 이 대사관이 정비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꼭 좀 중국 쪽에 좀 대화를 좀 해달라 네. 이렇게 노력을 좀 해서 하여간 요 인삼 엑스포에 관해서는 조금 해빙 무드가 좀 네. 조성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계 인삼 엑스포는 거의 한 5년에 한 번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일회성이라기보다 이제 앞으로 좀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엑스포 이후에도 이 지역의 발전과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김시관 교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지금 중국과의 외교 마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이제 수출 정책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수출업체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저희들이 수출 지역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낮으니까 인삼을 감히 그 비싼 걸 못 사 먹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인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일선의 수출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노력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은 뭐 우리 장관님 계실 때 농림부 장관 하실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생산 기반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단위 면적당 수삼 생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전부 식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인삼이 식품이 되든 약품이 되든 분류되든 별로 차이가 없지만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인데 뭐가 그리 비싸노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유럽인들의 그 객관적인 사고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이나 이슬람 중동 국가 거기에는 전부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럼 식품과 의약품은 뭐가 다르냐?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6 내지 7가지의 기능을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뭐 항피로, 면역 기능 증진, 뭐 최근에는 여성 갱년기 장애 회복, 그다음에 기억력 개선 뭐 각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국내 식품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 서양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 했다가는 과대 광고를 해서 즉시 퇴출입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삼을 이 좋은 원료를 가지고 의약품 수준에, 의약품 기준에 맞도록 제조하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금산에서 참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의원님과 그다음에 군수님께 제가 꼭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시관 교수께서 금산 군의 역할을 또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요청을 강하게 하셨는데 박 군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인삼 시장이 뭐 어렵다고 많이들 뭐 말씀하시고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줘야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조금 전에 김시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삼은 그동안에 그냥 좋다만 이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왜 좋은가 그것이 규명이 되고 알려져야 되고 또 그렇게 규명된 것을 새로운 인삼의 제품으로 만들어야만이
인삼 산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인삼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시장 위주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동남아, 그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로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인들이 이 인삼에 대한 향을 약간 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인삼이 좋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유럽의 어떤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도 현재 LA를 비롯해서 뉴욕, 하와이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삼 산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좀 더 정부 주도적으로 더 세계화 쪽으로 나가준다면은 예.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인삼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어느 정도 어려운지도 논의를 해보고 있고요. 엑스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자 그런 취지로 또 프로그램도 잘 꾸며서 3주 뒤에 열 계획인데 이 엑스포가 목표한 대로 침체된 인삼 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첫 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엑스포가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인삼계 역량을 결집을 하는 것. 이제까지는 이 지역별로도 그러니까 전국에 인삼을 생산하는 16개 지역이 제각기 자기 동네 인삼이 최고다. 자기 브랜드 이걸 가지고 국내 시장에 가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생산은 생산대로 가공은 가공대로 이게 각기 분리되어 가지고 예. 뭐 이게 하나의 고려인삼이라는 큰 그 브랜드 하에서 이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엑스포 그래 뭐 당신들 행사니까 잘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생산부터가 효율화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좀 더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계 시장을 놓고 한다 해도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산을 효율화하고 유통을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죠? 유통을 예를 들면 표준화 규격화하고 물류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인삼 산업이 정말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일어서 보자.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혹은 그 산업 혹은 그 인삼 관련 기관 단체 조직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연계 협력해 가지고 그래서 세계 시장 속에서의 한국의 고려 인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네. 이런 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계기가 이건 엑스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부족한 점은 서둘러 메우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종민 의원께서 토론 초반에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세계 인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인삼 산업이 다시 부흥하려면 인삼 엑스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인삼 엑스포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인삼 엑스포가 큰 발판이 돼야 된다. 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향은 지금 우리 박동철 군수님 말씀, 그다음에 우리 김시관 교수님 말씀, 이동필 위원장님 말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일으키는 거고 산업에 종사하는 뭐 기업이든지 농민이든지 이 산업 종사하는 경제인들이 산업을 이끌어 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삼 산업을 대한민국 그동안에 한 몇십 년 동안의 전매 역사 속에서 이게 실종되고 뿌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이거 국가가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인삼 산업계에다가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인삼 산업 발전시키라.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이 국가의 어떤 실책 혹은 어떤 부실에 대해서 정책 부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인삼 산업이 길이 보인다고 보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R&D 같은 문제예요. 예. 자, R&D라고 하는 게 우리 홍삼 누가 R&D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집에서 R&D 한 거예요.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매 사업한다고 다 국가가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몇십 년 동안 해놨다가 이거 지금 다 KTNG가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 역량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수백 년 쌓아왔던 연구 개발 역량이 이제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시 우리가 그 민간 차원에서 불러일으키려면 저는 국가가 지금 뭐 농촌진흥청 우리 저 금산군도 하고 있고요, 충남도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농촌진흥청 각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R&D 역량들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의 스위스 파마톤사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그 비타민제에다가 이거 진사나 그 첨가해가지고 몇 조 원 매출을 지금 거두고 있거든,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KTNG 지금 제가 우리 저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직도 KTNG가 국가기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 인삼공사에서 다 하는데 뭐 걱정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연구개발 분야, 그다음에 제품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을 해서 다시 우리 인삼 산업계에 있는 민간인들이 정말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는 무대, 그라운드, 기초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가서 그 투자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인삼 업계에서 정말 힘을 합쳐서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 개발하고 서비스 개발해서 세계적인 그런 인삼 서비스 또 건강 서비스 또는 제품, 약품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그런 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엑스포를 통한 우리 인삼업계의 단합이 정부에 또는 우리 정치권에 인삼산업 이대로 가면은 붕괴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다. 이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환 교수께서는 인삼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 엑스포에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김 의원님께서 R&D 역량의 분산 내지 국가 주도형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보탠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앞선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인정해 준 6개의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홍삼의 기능이 있습니다. 효능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기능이라고 한 것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보면 피로회복, 면역기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효능, 여성 갱년기 장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럽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유럽 시장에는 걔네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약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외국 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삼을 뛰어넘지 못하듯이 유럽에는 예를 들면 여성 갱년기 그러면 서양 승마가 있어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 그러면 은행잎 추출물이 있다고 긴코 빌로바라고 하는 거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그걸로 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고려 인삼만이 가진 다른 게 못 가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옛날에 제안했던 것이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려 인삼 가지고 남성 불임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 불임 중에는 보면 정자의 질이 좀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운동성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정자 수가 좀 모자라요. 근데 이런 것들 좀 모자라기 때문에 임신을 못 시키는 경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인삼으로 얼마든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삼만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위원장님 그리고 박동철 군수님, 김시관 교수님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님 말씀 듣는 걸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남은 기간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 30초씩 말씀 들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금산에서 열리는 세계 인삼 엑스포에 국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그야말로 보고 즐기고 또
또 이 인삼 많이 또 사가셔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삼 산업의 그 발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인삼 산업이라는 것이 곧 한국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서 네. 지켜나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예. 박 교수님. 예. 저희 금산 군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이 엑스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2번에 걸친 엑스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오시는 손님들을 친절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저희 모든 국민이 역량을 다 합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꼭 가족과 같이 오시면은 정말 건강한 여행이 될 걸로 믿습니다. 꼭 네. 와주십시오. 자, 김시광 교수 말씀 듣겠습니다. 네, 9월 26일 날 금산 다락원에서 이번에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인삼 많이 사 가시고 정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들로 실제로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김종민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계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금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번에만 할 게 아니라 5년 후에 또 해야 됩니다. 인삼 엑스포를. 근데 5년 후에 할 때는 우리가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치러서 우리 금산에다가 인삼 약초 건강 테마파크 같은 거 하나 넓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금산에서 1박 2일 묵으면 1년 젊어진다. 먹고 자고 또 여기서 사우나도 하고 또 마사지도 받고 또 뭐 미용도 하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인삼 약초 건강 서비스를 통해서 금산에 가면 1년 젊어진다. 이런 브랜드를 금산이 한번 만들자. 예. 이거를 올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다음 엑스포 꼭 그렇게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인삼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인삼이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걸림돌은 무엇인지 냉철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